안녕하세요. 바로경제24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다이나믹한 경제 뉴스들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이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SK하이닉스의 호조 소식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경기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4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과거 강남 엄마들이 자녀 명의로 국민연금을 미리 가입시켜두는 꿀팁이었는데 이제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것입니다. 조기 가입으로 연금 가입 이력을 남기면 나중에 보험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재명표 청년 정책인 청년 미래적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월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6%에서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6월부터 주요 은행과 모바일 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연령대 시청자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1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하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예상치 0.9%의 약 2배 수준으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 성장률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끈 주요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다시 한번 그 저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 내부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축포를 쏘는 날, 삼성전자 노조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임직원 30%가 참여한 이번 집회는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전자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7%인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력 재편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1,4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조정 조치로 분석됩니다. 또 다른 미국 소식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끄는 회사가 관세 환급권을 사고 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관세 옹호자인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관세 환급금 장사를 한다며 비판하고 있어 러트닉 장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렌터카 업체 에이비스카버짓의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날 38% 급락에 이어 어제 또 43% 폭락해 25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과거 게임스탑 사태와 유사한 투기적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제2위 게임스탑이 될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소식으로 돌아와서 쿠팡이 지난 3개월간 미국 부통령 등을 상대로 26억 원대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등 미국 정관계에 대한 로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베트남 방문에서 베트남의 성공이 삼성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국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74권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한배 협력의 질적 성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싱가포르 관광청과 페어몬트 호텔과 손잡고 아기상어를 활용한 체험형 스테이케이션을 론칭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이 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로 주목됩니다. 흥미로운 트렌드 소식도 있습니다. 메디컬 뷰티 플랫폼에서 필러와 보톡스를 제치고 리프팅 시술 검색이 2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관리를 추구하는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20대는 얼리 안티에이징, 30대 이상은 피부 탄력 개선 시술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41년 역사의 장수 브랜드 칸초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내 이름을 찾아라 시즌2를 재개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마케팅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어 칸초깡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LG는 슈퍼스타트데이 2026을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협력 및 투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학 창업팀 육성을 위한 루키 프로그램을 신설해 선발팀들에게 상금과 LG 계열사 협업 기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2026 전력산업 포럼에서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력 소모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 활용 확대와 건물의 탄소 저감 관리가 강조됐으며, 기존의 발전소와 전력망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인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해보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성장세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경제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바로경제24와 함께해 주세요.